네, 반갑습니다. 페트포켓기의 김한섭입니다. 요르단과 대한민국 원정 경기를 앞두고 스포츠 경향 환민국 기자님이 오늘 단독 기사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월은 전몽규에게 악몽의 달, 인판티노 피파 회장 방한 및 윤 대통령 면담 카드로 반전 놀이나 이러면서 전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악화된 여론, 그 다음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던 전몽규 회장, 왜 정몽규 회장이 저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힘들게 저렇게 버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방안을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2달 전 정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만나 자서전 축구의 시대를 선물한 바가 있었죠.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10월 29일에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회 인판티노 회장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인판티노 회장은 시상식이 열리기 하루 이틀 전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AFC 연간 시상식은 아시아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지금껏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서 매년 행사를 열었으나 지난해에는 카타르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10월 29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성대하게 열릴 것으로 개최가 예상되어 있고요. 한국은 이 행사에서 AFC 올해 남녀 선수 서령우와 김혜리, 올해의 아시아 국제 남자 선수로는 손흥민, 그 다음에 올해 청소년 남녀 선수 배준호, KC 유진 페어, 그 다음에 올해의 남녀 감독상에, 이게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우리 황선홍 감독과 박윤정, 이렇게 남녀 감독상이 이렇게 후보군에 올랐다고 해요. 이게 배정이 된 건지 후보군에 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선홍 감독은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한 감독님이신데, 어쨌든 여기 감독상 후보, 올해 감독상 후보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올해의 협회상이 있네요. 또 협회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참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인판티노 회장의 방안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직감적으로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지난달 피파는 축구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문체의 질의도 있었던 사실을 피파는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자, 나아가서 이날 인판티노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은 2017년 6월 당선 초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 회장과 함께 접견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임 알 칼리파 AFC 회장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 인판티노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축구협회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강한 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국정감사나 여러가지 문체부의 감사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누리꾼들과 일부 축구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체부의 축구협회 중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은 이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죠. 윤 대통령도 이렇게 축구협회에 관련된 일련의 사례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문체부의
이렇게 지시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9일 지금 인판티노 회장이 지금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축구협회의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의 입김이 과연 문체부의 감사와 국정감사에 어떤 축구협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정회장의 거치에도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피파 국제적인 기관이고 이 사건이 매듭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피파에서도 제가 볼 땐 징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피파의 입장을 좀 전달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고요. 이것을 한국의 정부가 문체부나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어떤 공인된 피파라는 국제적인 기관에서 나와서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만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다고 한다면 피파의 정강과 규칙 사유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진행을 하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 하지만 인사 관련 문제이고 분명히 잘못된 절차로 선임된 감독 내정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은 다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끌고 가면 안 됐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거를 계속 정치권과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이 국민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바라보고 있는 피로감도 여전할 것이고, 또 피파의 징계 또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축구협회의 개혁과 혁신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미래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장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미래를 좀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더 좋은 기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